이 구역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현재입니다. 마무리는 좀 그럭저럭 괜찮긴 합니다만 오늘 하루 종일 정말 정신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세한 마감 시황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보시면 기관이 오전부터 매도 우위 포지션이었습니다. 엔비디아 훈풍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코스피 지수가 탄력을 잃어갔었는데 기관의 수급 때문이었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이 그 물량을 좀 담아내면서 3천억 원 넘는 물량이죠. 담아내면서 그래도 좀 힘을 내줬고요. 사실 오전장에서는 2,700선 넘는 지수 흐름 보여줬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 2,693선에 마무리됐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어제 두 쌍끌이 매수세가 좀 무색하게 오늘은 메이저 수급 부재입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그래도 탄력 좀 가져가나 싶었는데 아쉽게 890선 이탈하면서 889선에 마무리됐습니다. 오늘은 거래대금 상위 종목 통해서 오늘장 어느 쪽에 좀 맥이 쏠렸는지 확인을 해보시죠. 크게 세 가지 특징을 좀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밸류업인데요. 가장 크게 작용한 모멘텀은 ELS 사태와 관련해서 일단은 손해배상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을 거라는 분쟁 조정 기준안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제주은행을 필두로 KB금융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좀 은행주에서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쪽에서는 지분 매입 관련해서 개별 이슈로도 좀 거래가 쏠리기도 했지만 이렇게 밸류업 관련주에 계속해서 꾸준한 매수세 들어오고 있다는 점, 특히나 외국인의 시선이 꾸준하게 몰리고 있다는 점 좀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전력 설비 쪽인데요. AI의 성장에 따라서 연결고리로 관심을 받는 쪽이죠. 오늘도 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HD현대일렉트릭은 관심 주의 종목으로 좀 지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LS일렉트릭 여기 보시면 또 같이 거래대금 몰린 쪽도 확인이 되고 아랫단에 우진엔텍까지 원전 쪽인데 이렇게 같이 연결고리, 전력 쇼티지로 키워드 함께 연결고리 변압기 그리고 전력설비 원전까지 함께 추세 어떻게 순환매가 도는지 이 흐름 팔로우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바이오입니다. 정말 변동폭이 컸던 쪽인데 바로 HLB 그룹주입니다. 이쪽에 오늘은 루머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좀 혼선이 있었던 걸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 루머만 아니었다면 오전장에 메이저 수급이 바이오 쪽으로 쏠리는 흐름 포착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이오 정말 봐야 하나? 이 부분 고민이 되셨을 것 같아요. 금리 인하 모멘텀 그리고 기술 수출, 특히나 학회 이벤트까지 줄줄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 쪽 어떻게 전략을 또 세워봐야 될까? 이 부분도 고민을 좀 계속해 보셔야겠습니다. 바이오는 또 단기적인 추세 계속해서 흐름을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보시면 오상헬스케어 오늘 상장한 종목인데 장중에는 100% 넘는 슈팅이 나왔는데요. 그 상승분을 좀 내놓으면서 마감된 부분까지 마지막으로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장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주 후반으로 넘어가는데요. 예측과 또 대응의 그 기로에 서서 저희와 함께 또 탄력적인 기민한 전략 한번 세워보시죠. 종목별 옥석 가리기부터 또 이 안에서 탄력적인 가격 전략까지 저희가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중 소통을 위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문 활짝 열어뒀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있거든요. QR코드 통해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언제든지 다시 보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탁 검색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않고 지금 바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주식 고수의 강펀치 키워드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시장을 이기는 강한 펀치, 강펀치 키워드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역시나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이틀간의 조정을 모두 만회하는 7% 넘는 강한 슈팅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상승 모멘텀이 여전하기 때문인데요. 18일부터 30만 AI 개발자가 모인다는 GTC 2024가 개최됩니다. 팬데믹 이후에 사실 5년 만에 열리는 오프라인 행사이니만큼 지난해보다 2배 그 이상의 규모 그리고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기 때문에 정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엔비디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이 된 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이기 때문에 많은 종목들이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는데요. 특히 GTC에서 깜짝 소식을 발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꺼내놨던 오라클은 호실적까지 함께 내놓으면서 11% 넘게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으로는 C랩이 있습니다. 오늘 이 GTC에 처음으로 참가 의사를 밝혔는데요. 여기에서 세 가지 제품을 통해서 최첨단 AI 기술을 선보이겠다라는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GTC 2024 곧 개최가 되는데 관련 종목으로 어떤 것을 보고 계시는지 잠시 후에 멘토님께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AI 생태계가 점점 확장되면서 정말 많은 아이템들이 나오고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유리기판을 갖고 왔는데요.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 같은 경우에는 면적을 넓힐 때 그리고 열을 쐴 때 휨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수율이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라는 단점이 있었죠. 반면에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휨 현상은 절대 없겠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밀도도 높고요. 신호 전달력은 뛰어나면서도 또 전력 소비량은 적다고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열은 또 덜 방출되고 수명까지 길기 때문에 이렇게 5가지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는 꿈의 기판이라고 불립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시장에 참전을 해서 2025년부터 2030년 이렇게 5년에 걸쳐서 모두 다 유리기판으로 대체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꺼내놨고요. 국내에서는 삼성전기가 있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26년에 양산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오늘 피롭틱스 역시도 관련주로 엮이면서 11%대 급등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유리기판 사실 아직 상용화도 되기 전인데도 관련 종목들이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 멘토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할 테고요.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 만나봤습니다. 수익 배틀 3장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오늘은 박스탁의 이동훈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동훈입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여러분 강한 이벤트 하나가 지나갔는데 아직까지 이번 주에는 그래도 이벤트가 줄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3월 FOMC도 있고요. 자, 여러분들 전일 CPI를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왜 미증시가 저렇게 강한 반등이 있었을까에 대해서 의아한 분도 계셨을 거고, 어느 정도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구나, 이제 금리 인하는 확실히 되니까 어떠한 이슈와 또 어떠한 지표 결과 발표가 나오더라도 그래 갈로면 가는구나. 그래서 지금 미증시와 우리나라의 증시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미증시는 워낙에 지금 견고한 상황에 경제 상황이 좋다 보니 엔비디아의 상승으로만 미증시를 저렇게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라고 좀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어찌됐든 간에 홍콩 항생 증시와 중국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를 동반적으로 다 따라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오늘 강한 갭상승으로 2700선 코스피 돌파하면서 얼마나 기대감 가득 안겨주었습니까? 하지만 오후장에 또 코스닥 급락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결국에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기는 했지만, 오늘 롤러코스터 타는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여러분들 종목 대처하기가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반도체 관련주들 전일 엔비디아의 상승으로 인해서 좀 기대를 하셨을 텐데, 결국에는 갭상 출발했던 모든 종목들이 다 윗꼬리 달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시가를 이탈했고, 또 강한 음봉을 때려 맞았던 그런 기업들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되게 안타까웠던 게
오늘의 추세를 위해서 노란톡방 안에서 이 종목들 오늘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을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느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는 있으나 이 건강한 지지라인이 있다. 제가 오늘 지지라인 잡아드리느라 굉장히 바빴거든요. 그 지지라인 안에서만 이탈하지 않고 손절라인만 잘 지키신다면 오히려 차익 실현이 나오고 조정이 오는 지금 장세에서 다시 한번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기회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AI와 반도체는 2024년도를 강하게 이끌 섹터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의 조정이 좀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힘을 모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몇 가지 차트를 이따 보여드리면서 왜 빠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내고 한 번 더 슈팅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지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사와 함께 또 시장의 위치까지, 시장의 지금 평가까지 해주셨습니다. 또 근거 있는 전략까지도 이따가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잡아주신 강펀치 키워드 2가지 먼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면요. 엔비디아 GTC 2024 이렇게 잡아주셨는데 일단 어제 장에 간밤에 엔비디아 급등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우리 장에도 반도체 훈풍이 좀 거세게 불지 않을까 기대를 정말 많이 했는데 그렇죠. 그에 비해서는 좀 아쉽기는 합니다. 맞아요. 근데 엔비디아의 급등세를 먼저 좀 잡아본다면 아마 이게 CPI가 좀 CPI를 좋게 해석한 결과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CPI를 또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지 그 부분도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CPI의 결과로만 봤을 때는 어제 이제 9시 반에 CPI가 나왔는데 저희는 결과 발표 보고 나서 굉장히 솔직히 당황을 많이 했어요. 예상치가 3.1 그리고 이전치도 3.1이었는데 결과치가 뭐가 나왔죠? 웃돌죠. 3.2가 나오면서 네. 웃돌았어요. 그러면 이제 시장은 밑으로 좀 강하게 빼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갑자기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나오다 보니 그러면 이제 지수가 상승 추세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한 번 더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뭐냐? 0.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시장은 그래 이번에 6월 달부터 금리 인하를 올해 3번 단행할 거야 라는 거에 대한 기정사실화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 자체에서 평가로 오늘 많은 기사들을 접했을 때 결국에 예상치를 상회를 하면서 경기가 둔화되는 것이 또 아니냐라는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결국에는 0.1%포인트밖에 안 되니까 차라리 우리는 금리 인하에 대한 6월 기대감을 가지고 오히려 시장을 더 끌어올려 볼까라는 오히려 그런 뉘앙스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오라클과 엔비디아의 주가가 상승을 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미증시의 흐름이 좋았던 거고요.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빅테크들의 조정이 솔직히 조금 더 온다면 러셀 2000 관련 종목들군의 소부장 기업들의 투자자들이 좀 몰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보되 그 종목 안에서도 위험한 종목들이 많으니 옥석 가리기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CPI는 어느 정도 나왔고요. 예상치 0.1%포인트 정도는 시장에 크게 반영하지 않은 모습이었고 결국에는 오라클의 주가 급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지금 미증시 훈풍의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좀 긍정적인 측면을 계속해서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의 반등은 좀 거품을 이제는 좀 걷어냈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오히려 저는 조금 이게 $1000 돌파한다라는 얘기도 있었을 때 800불 선이 좀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했는데 어제 919불까지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조정 후의 반등이냐? 3거래일 전에 저런 장대 음봉으로 단 한 거래일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말들이 있었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2거래일 만에 반등을 하면서 어제 지수를 올려놨죠. 이러한 지수 상승의 원동력은 결국에 뭐다? GTC 2024에 대한 기대감이 또 들어가 있다. 5년 만에 이게 비대면에서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정확하게 제대로 진행을 못했다가 이번에 평상시에 2배 규모로 진행을 하겠대요. 거기에 기대감이 들어가 있고 굉장히 30만 명의 AI 관련자들이 학회와 기술협회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자, 900여 개의 컨퍼런스가 300여 개의 기업과 30만 명의 AI 기술자들이 거기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은 당연히 살아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저는 엔비디아의 상승이
1000불 이상에 갈 거라고의 확신은 할 수는 없겠으나 지금 고점 대비 추가적인 한 번 슈팅이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거품이 걷어졌다 이렇게 확신을 할 수는 없으나 한 번 정도의 슈팅은 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기대감 가져볼 만하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GTC 관련해서도 이제 포문을 열어주셨는데 그럼 GTC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네. 여기에서 좀 가져볼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은 인공지능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GPU 얘기가 좀 나옵니다. 자, 차기 그래픽 저장 장치라고 하는데 이 GPU란 거를 기대를 하면서 우리나라 GPU 관련 소부장들이 또 꿈틀꿈틀 대는데 한번 시세 분출이 나온 기업도 있고 또 시세 분출 나오는 기업보다 또 기대한 만큼 안 나오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자, 최근에 강했던 흐름을 보였던 주가들이 있었어요. 그 주가들의 종목들의 흐름이 오늘은 좀 음봉을 때려먹고 자꾸 때려라고 하는데 오늘 제가 워낙에 오늘 상승 추세가 좋을 거라고 기대를 많이 했었나 봐요. 그래서 실망감이 좀 많았는데 네. 오늘 강한 음봉으로 장대 음봉이 좀 나온 기업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워낙에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인 것이냐 이 지점이 지금 우리가 담아갈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냐를 또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종목군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해야 할 것인데 제가 봤을 때 이제 GPU 관련된 종목들을 오늘 좀 알려드리고 내일 노란톡방에서 그 외에 관심 가고 있고 지금 주요 지지자리 맥점을 딱 지키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자, 18일부터 21일까지 개최를 하면 이제 다음 주죠. 5년 만에 오프라인 행사라고 말씀드렸고요. 매년 엔비디아가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도 진행을 했었지만 올해 2배 규모로 이제 좀 큰 판을 벌인다고 합니다. 자, GTC 2024는 900여 개 이상의 세션, 3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우리가 챗GPT나 AI 관련해서가 아니라 항공우주, 농업, 자동차, 운송, 클라우드 서비스, 금융, 헬스케어, 생명과학, 제조, 유통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관련된 기업들이 나올 겁니다. 이런 산업적인 전반에 어떠한 조직들이 어떻게 이런 엔비디아 플랫폼들을 도입을 하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상용화를 시킬 것인지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달성하고 있을 것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여러분들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팬데믹으로 5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2024년도는 AI를 필두로 반도체 종목은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GTC 안에서 좀 보니까 산업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다뤄지는 산업들이. AI가 핵심인 건 당연할 것 같고 여기에서 같이 결합해서 집요하게 봐야 할 것 같은 산업 뭐라고 보세요? 하나만 딱 꼽아주신다면? 일단은 지금은 제가 오늘도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C랩 종목을 좀 좋게 보고 있어요. 종목이요? 네. 종목으로 딱 잡아주시나요? 왜 C랩이라는 종목을 보냐면 GPU 관련해서 우리나라 대장주고 선구주자라고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당연히 우리나라 대장급들 기업은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대장급들 기업은 뭐 한미반도체도 있겠고 SK하이닉스도 있겠지만 이번에 GTC 2024의 C랩이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가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기술들을 공개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 GPU의 활용 능력을 높여주는 이제 신제품 아스트라고를 GTC 2024를 통해서 이제 첫 선보인다고 하고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첨단 기술 그리고 이러한 제품을 선보이면서 그 경쟁력을 한번 입증해 보겠다고 이제 선전포고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C랩 같은 경우 여러분들 좀 주가의 흐름을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좀 강한 상승, 거기에 엄청나게 좋은 거래량, 그리고 굉장히 이 거래량을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꽤 오랜만에 저런 거래량이 터졌고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하락 이후에 오늘 저런 단기 급등이 직전 고점 돌파를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C랩 같은 경우는 저 직전 고점을 돌파하거나 아니면 저 장세에서 오늘의 상승분을 반납하지만 않는다면 직전 고점 돌파, 추가 슈팅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GTC 2024에 대해서 첫 번째 픽으로 당연히 한미반도체나 SK하이닉스를 필두로 보시되 그리고 이제 소부장을 보시려면 좀 C랩 같은 종목을 한번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예 집요하게 볼 곳으로 종목을 픽해 주셨습니다. C랩.
또 픽을 해주셨는데 일단 오늘 상한가 마감을 한 종목이죠. 거래량도 너무 좋고 직전 고점 돌파 기대감까지 가진 종목이다. 이렇게 의견 주셨으니까 함께 GTC 관련해서 모멘텀 가지고 종목까지 지켜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GTC 관련한 엔비디아를 또 키워드로 가진 강펀치 키워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하죠. 두 번째 강펀치는 꿈의 기판, 유리 기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와 또 계속 연결될 네, 수밖에 무슨 나이아가라 없어요. 폭포처럼 네. 쑥 쏟아지는. 그래서 오늘 네. 제가 여러분들에 공개해드리고 싶은 종목들도 챗GPT와 관련된 AI와 관련된 그래서 반도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결국엔 이러한 계속 도는 것 같아요. 계속 돌 겁니다. 계속 돌 건데 그 안에서 옥석을 계속 가려야 돼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좀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 시장이 관심권이 또 하나씩 신기술에 또 눈을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2차 전지에서도 그렇고 네. 이 유리기판이 또 신기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유리기판이 뭔지부터 좀 이야기를 해 주실까요? 일단은 저도 이제 유리기판에 대해서는 최근에 1월 달이었죠. CES 2024에서 그냥 흘려들었던 거였는데 왜냐면 아직 상용화가 안 될 거고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성공 사례도 나와 있지 않았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갈 건데 라는 기대감이 뭐였을까라는 부분을 찾다 보니까요. 일단 이 유리기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가셔야 될 부분이 칩과 전자기기 사이의 연결을 최적화하는 반도체용 기판이다. 그리고 현재는 플라스틱 기판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플라스틱 기판이 휘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플라스틱 기반에다가 반도체들을 쌓다 보면은 두꺼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을 최대한 압축을 해서 이 유리기판에다가 더 많은 반도체 칩을 쌓아 올려서 더 그 생산 능력을 더 높이되 그 유리 기판이 워낙에 얇게 압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칩을 쌓아 올리며 현재 플라스틱 기판에 있는 사용감보다 훨씬 더 2배 이상의 고용량을 높이고자 하기 때문에 지금 유리 기판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에 미세하게 회로를 새기고 거기에 두께를 축소를 시키면서 또 열에도 강하고 그리고 고성능 칩 결합에 유리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얇은 패키지가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칩 탑재량을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거기에 이제 장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밀도와 신호 전달력, 전력 소비량, 열 방출, 거기에 수명까지 긴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 상용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또 꿈의 기판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SKC가 가장 빠르다고 알고 그렇죠. 있어요. 네네. 네, 그리고 삼성전기가 네. 이제 2026년에 그렇죠. 또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런 거 보면은 좀 아쉬운 게 네. 삼성이 조금 한 발씩 늦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요즘에. 삼성이 그렇지 좀 않아요? 늦다라는 것보다는 일단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SK하이닉스가 HBM 관련해서 대장이다 보고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다 보니 삼성전자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HBM 관련된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언제 상용화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걔도 2026년도, 28년도 이랬단 네. 말이에요. 근데 유리기판을 삼성전기에서 2026년도에 하겠다. 결국에는 뭐든지 반도체 관련해서 HBM이든 어떠한 뭐 챗GPT든 그리고 지금 유리기판이든 결국에는 나올 거고 지금 기술 개발 중이기는 한데 이거를 상용화 시키겠다라는 거는 결국 뭐예요? 기대감이에요. 그 기대감으로 가는 거고 자꾸 삼성전자가 한 발 뒤에서 물러있다라기보다는 왜냐면 SKC는 물론 자회사죠. 네네네. 앱솔루스였나요? 그렇죠. 뭐 앱솔릭스? 자회사이긴 한데 올해 4분기 목표거든요. 네네네. 근데 삼성전기는 2026년 양산이니까 좀 네네. 많이 늦지 않나요? 그럼 삼성전자와 함께 협력하고 있는 기업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SKC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 어딘지도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기업이 그거를 상용화가 아직 됐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일단 없고. 네. 근데 이제 유리기판 관련돼서는 정확하게 아직 나온 부분이 없는데 저는 삼성전자가 충분히 이제 따라가면서 훨씬 더 앞서서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또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았고 꿈의 기판이라고 하는데 정말 단순히 기대감으로만 움직이는 걸까요? 왜 이렇게 움직이나요? 일단은 아직까지 양산의 성공 사례는 없다라는 거는 정확하게 밝혀졌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CES 2024에서 1월 달에 삼성전기가 이 유리기판을 만들겠다, 기술 개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유리기판이 삼성전기가 딱 쳐낸다면 삼성전자의 이제 HBM과 그리고 그 후공정, 전공정에 대한 모든 것들의 쌍두마차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관련주를 좀 보면서 우리 시장의 네네. 위치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같이 움직였던 종목들 보면 먼저 YC캠부터 네. 볼까요? YC캠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YC캠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늘의 이 장대 음봉 그리고 시가 대비 좀 많이 빠졌죠. 최고점 17,640원을 찍기는 했습니다. 17,640원을 찍긴 했는데 차트를 줄여서 보시면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요거 한번 보셔야 돼요. 이 직전 고점이 뚫렸죠. 지금 보시면 추세가 상방에 오늘 고점을 돌파를 했던 거는 이 직전 고점을 뚫었다라는 부분이고 오늘의 이 조정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차익 실현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자리는 14,600원짜리까지 어느 정도 조정이 온다 하면은 14,600원부터는 담아가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서 14,600원에서도 만약에 14,000원대가 무너진다라고 하면 조금 더 지켜보셨다가 오히려 매물대 돌파 안착 전반적으로 이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왔던 자리 13,600원 자리도 괜찮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14,600원에서 13,600원 이 1,000원 구간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진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게 이 오늘의 차익 실현 매물이 왜 그냥 아쉬웠냐면 저 직전 고점인 17,640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래도 오후장에 좀 시가까지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가 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아쉽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 종목을 관심 가지고 보셨던 분들에게는 한 번 더 14,000원 초반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관심 가지고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000원 라인 좀 기억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삼성전기 좀 더 큰 종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삼성전기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필옵틱스 보여드릴게요. 네. 삼성전기를 보여드리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 이거 지금부터 담아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이게 저점이 일단은 저기 119,100원이 보여요. 119,100원이 보이는데 거기까지는 내려간 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저는 이 자리가 이탈이 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138,000원. 131,500원이네요. 131,500원 구간이 일단은 이탈되지만 않는다면 손절 라인을 그냥 13만원 딱 잡으세요. 여기에 매물대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3월 7일에 이 자리에 저점을 이탈을 안 했고 이 매물대를 지켜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기가 윗꼬리를 좀 달면서 내려오긴 하고 시가보다 좀 빠지기는 했는데 여기 21일선이 있어요. 136,000원. 136,000원 자리가 오히려 지금부터 매수하면서 담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131,700원까지 추매하면서 평단을 낮추셔도 되는데 131,700원이 무너지면 과감하게 손절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YC캠이나 필옵틱스 같이 시세 분출이 강하게 나왔던 종목보다는 오히려 지금 저점에서 밀리면서 일단 바닥을 찾은 이 삼성전기가 중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또 반도체 안에서는 여러 키워드에 따라서 시장이 계속 수단매를 돌고 있기 때문에 시장 흐름 따라 전략 챙겨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YC캠 그리고 삼성전기 가격 전략도 말씀해 주셨지만 또 시장 전략, 시장 흐름 따라 전략 챙겨가시려면 노란톡방 안에서 이동훈 멘토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준비되어 있거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됩니다. 영어 링크 통해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강펀치 키워드 챙겨봤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는 종목으로 압축해볼 순서인데요. 그 전에 상황실 들렀다 오겠습니다.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더 강해진 수익 배틀 3장, 더 강해진 포트폴리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하나마이크론이 편입 불발됐었는데 오늘 완벽하게 성공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진짜 주식팀인데요. 안타깝게도 우수 AMS가 매도 처리가 됐습니다. 마지막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멘토님이신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전 종목 모두 다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데다가 무려 3종목이 목표가를 달성했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상향 조정까지 됐습니다. 나머지 이 달성한 종목 혹시라도 추가 전략이 있을지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고요.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아쉽게 편입 불발이 됐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강한 슈팅 나왔다가 횡보하는 구간에 있던데 혹시라도 이것이 편입 시그널이 될 수 있을지 여쭤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이시는 것처럼 두 종목이나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률로 가득가득 채워주신다고 하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쌈장을 꼽아볼 차례죠. 어떤 분이 됐을까요? 바로 한번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역시나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이 어마어마합니다. 50% 가까운 수익률을 챙겨주면서 1등 자리 굳건하게 지켜주고 계시고요. 이정호 멘토님 역시도 24% 수익률 챙겨가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동훈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3위 자리 올라오신 이후에 매일매일 수익률을 키우면서 안착되어 있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앞으로 더 수익률 키워줄 수 있는 종목 잠시 후에 공개되니까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종목 편입, 전략 변경 모두 다 방송 중에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송 시청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놓치실 때 있잖아요. 이런 분들 위해서 저희가 유튜브에 팍스탁 검색하시면 언제든 열어볼 수 있게끔 마련해뒀습니다. 혜택 누려가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상황실이었습니다. 수익 배틀 쌈장 팍스탁의 이동훈 멘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목 이야기 해봐야죠. 또 한 주 동안 또 종목을 두둑하게 담아주셨는데 포트폴리오 속에 있는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멘토님. 네네. 또 지난주에 네네. 자존심 상한다고 저한테 그렇죠.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럼요. 순위권으로 또 올라오셨어요. 와야죠. 지금 이녹스 첨단 소재가 제가 지니까에 편입이 안 된 게 좀 아쉬워서 그것까지 딱 편입됐으면 오히려 수익률 훨씬 좋았거든요. 두 자릿수 이상이 됐을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녹스 첨단 소재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까요? 이녹스 첨단 소재 한번 차트를 보여드리면 네. 이녹스 첨단 소재는 지금 오늘도 시가 대비 음봉을 마감하긴 했는데 참 웃긴 게 어제랑 차트가 어제랑 캔들이 똑같아요. 캔들이 너무 똑같아. 그 캔들이 똑같다라는 건 뭐예요? 오늘도 이 11일평 파란 선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 아래 꼬리를 달고 오늘 저점이 31,650원이에요. 그 31,500원이 됐으면 저는 그냥 이거 오늘 편입됐습니다 라는 말씀드리고 가지고 오려고 했었거든요. 이 종목을 33,900원까지 가면서 31,500원에 편입이 안 됐을 때 굉장히 속이 좀 쓰렸어요. 쓰렸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겁니다. 직전 고점을 보자. 직전 고점을 이날 33,900원을 한번 두드렸습니다. 두드리고 나서 지금 살짝의 조정이 왔는데 11선 지켜내고 제가 이거에 대한 손절 라인도 정확하게 잡아 드렸어요. 이거 다시 한번 강한 상승 나오면 저거 최고점이 36,000원 부근까지 분명히 한번 갈 수 있는 녀석이에요. 바이오 종목을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바이오도 제가 웬만하면 크게 편입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유한양의
제가 바이오 얘기를 했군요. OLED 관련해서 조금 오늘도 죄송합니다. 제가 유한양행 자랑하려다 보니까 네. 이녹스하고 섞였는데 그건 잠시 후에 해드리고요. 오늘도 OLED 관련해서 좋은 기사도 있었고 이슈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OLED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직전 고점을 돌파했고 앞으로 36,700원 고점까지 한번 갈 수 있을 거라 저는 31,500원을 기다릴 거예요. 31,500원을 기다릴 거고요. 만약 이게 다음 주 수요일 방송 전까지 편입이 되면 저는 차라리 좋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럼 전략은 그대로 가져가겠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는 한번 기다려 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편입 네. 불발됐지만 가격 전략 제시한 대로 홀딩 전략 가겠다. 이렇게 또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번 슈팅 나오면 더 계속해서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라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아까 바이오 이렇게 헷갈리실 네네네. 정도로 그렇죠. 유한양행 말씀하시고 네. 싶은 것 같아요. 네, 유한양행을 한번 말씀드리면 네. 3거래일 전에 84,000원 찍은 거 보이세요? 3거래일 전에 84,000원을 찍고 그리고 나서 시가가 계속 84,000원의 종가 부근이 지금 그날 종가가 77,400원이에요. 77,400원인데 오늘 종가가 76,000원입니다. 근데 제가 안심하고 버틸 수 있는 자리는 74,800원이거든요. 근데 이 자리 부근에서 75,000원, 6,000원, 7,000원 부근에서 버텨주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힘 고르게 하고 지금 상승하려고 하고 힘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첫 번째 수익 실현은 완료를 했지만 상향 조정을 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가격 전략 제시를 제가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해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더 상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보여져요. 하지만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대감은 있습니다. 아마케 관련해서 기대감은 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3거래일 전에 충분히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지금 직전 고점 나오면 신고가 갱신밖에 없어요. 신고가 갱신하면 당연히 좋겠죠. 신고가를 갱신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제가 방송에서 언급드리고 저렇게 갭을 띄우고 저런 좋은 상승률이 나왔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만족하고 여기서 보내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이미 목표가는 달성했습니다. 6.29%의 수익을 담아주셨고요. 목표가 달성 후에 힘을 지금은 모으는 중이니까 또 수익 실현으로 마무리를 하겠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유한양행은 여기서 떠나보내자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종목 보도록 하죠. 다음 종목 가장 윗단에 있는 현대로템 볼까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요새 좀 아쉽죠. 왜냐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빠지고 어느 정도 이제 방산주들이 좀 조정이 오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오늘 또 우크라 재건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터지고 푸틴 대통령이 뭐 전쟁 종결했다는 이런 발언이 나오다 하겠다, 보니까 뭐 준비 중이다. 네, 준비 중이다. 하겠다도 아니죠. 단독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뭐 핵 또 쏠 수 있다라는데 본인들이 핵을 쏠 수가 맞아요. 있겠습니까? 못 쏩니다. 못 쏘기 때문에 그러면 종전선언에 대한 또 기대감으로 또 이러한 발언이 오늘 많은 종목들 뭐 데모, 현대, 에버다임, 맞아요. 재건 히림 관련주 좀 이런 움직였어요. 종목들의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왜 현대로템은 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잘 가던 LIG 넥스원은 왜 빠지고 있을까? 근데 저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켜보라고 하는 게 방산 관련주지만 저는 철도 관련해서 강하게 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방산철도에서 수주를 땄을 때 동반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훨씬 더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 초록색 선은 28,500원짜리가 있기 때문에 버티라는 거고요. 저는 오히려 28,500원 부근에서 추매해서 평단을 낮추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혹여나 이 28,500원 자리도 이탈이 된다면 저는 추매해서 평단을 낮췄기에 27,000원 초반대에서는 그냥 손절하고 나오셔도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중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현대로템은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2달간의 수익 대결이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그 시점까지 현대로템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좀 가지고 있으면서 지켜보겠습니다.
현대로템 재료가 워낙 풍부한 종목이기 때문에 직전 고점까지 돌파할 수 있는 여력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IMT를 봐야 될 것 같아요. IMT는 또 추가 전략 어떻게 가지고 계실까요? 지금 굉장히 아픈 손가락인 게 얘가 가야 되는데 갈 듯 말 듯 지금 애간장을 녹여요. 지금 차트만 보셔도 애간장 녹이시는 게 보이실 건데 얘는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기 지금 최근에 24,400원을 돌파를 하고요. 그리고 26,500원. 그래서 26,000원을 일단 목표가로 저는 잡고는 있어요. 그래서 26,000원을 가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나서 여기 지지라인이 정확하게 보여요. 21,200원짜리가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IMT가 지금 빠르게 한번 슈팅이 나오면서 여러분들 환호하게 제가 또 노란 톡방에서 막 자랑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갈 듯 말 듯 안 가니까 지금 제가 조금 마음이 좀 조급합니다. 그래서 홀딩하고 지켜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 주셨습니다. IMT는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또 확신을 주시면서 또 계속해서 편입해 주셨던 종목이니까 그래도 수익권이거든요. 4% 넘는 수익 담아주고 계시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IMT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실리콘2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실리콘2도 화장품주 안에서 또 실적까지 좋은 종목으로 평가받은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도 달성했어요. 이 종목 어떻게 또 전략 갖고 계세요? 실리콘2는 제가 CNC 인터내셔널을 고점에서 못 잡아서 그거에 이제 복수 버전. 자꾸 그렇게 한 번 더 아픈 이력은 빼죠. 한 번 더 내가 어떻게든 화장품 관련주로 수익을 내겠다라고 이갈고 갖고 온 종목이 실리콘2였고요. 네. 실리콘2 지난주 방송에서 언급드렸지만 이 121선을 오늘도 지켜냈습니다. 어제 오늘 좀 음봉 마감을 하긴 했는데 수익 실현 하루 만에 딱 달성을 했고요. 좋은 수익 실현, 저는 만족할 만한 수익 실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시점 안에서도 충분히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추세가 있는데 이 21선만 지켜낸다면 전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홀딩하고 더 목표가 상향 조정하면서 가져가 보려고 하는데 그럼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목표가 9,800원 잡아주신 게 달성됐잖아요. 네. 그럼 얼만큼 상향 조정해 주실까요? 직전 고점 부근까지는 가야 된다고 보니까 10,000원 이상까지는 보기 때문에 그래도 한 1,300원? 또 1,500원 잡으면 또 100원, 200원 때문에 요새 안 간 기억이 몇 번 있어서 제가 1,300원까지 한번 실리콘2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실리콘2 이미 목표가 달성은 했습니다. 5.6%의 수익을 담아주셨고 1,300원 2차 목표가까지 다시 한번 상향 조정을 해주셨습니다. 실리콘2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 종목, 우상향 패턴 얼마나 그릴 수 있는지도 기대감 더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현대로템, IMT 그리고 유한양행은 이제 수익 실현으로 제외됐고요. 실리콘2와 이녹스 첨단 소재까지 담겨 있어요. 그러면 포트폴리오가 비어 있는데 어떤 편입 종목을 몇 가지로 가져오셨을까요? 오늘은 이제 두 종목을 갖고 왔는데 제가 어제 무료 공개 방송을 했어요. 하루 종일 무료 공개 방송을 하면서 이녹스 첨단 소재에 대한 아쉬움을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공개를 했습니다. 16,820원에 어제 진입을 했고요. 오늘 17,480원 종가 마무리가 됐어요. 현재 4~5% 수익 중이기 때문에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여러분들도 추가적으로 저희와 함께 소통하면서 이런 종목 드릴 수가 있다. 왜냐하면 제가 한신기계를 말씀을 많이 드려요. 한신기계 오늘도 좀 좋은 흐름이 있었는데 한신기계,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방송에서 이렇게 언급드린 종목들로 수익 실현하시고 무료 공개 방송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안 합니다. 꼭 저희가 방송국에서 다 이렇게 이쁘게 다 공지 올려드리잖아요. 시간 나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이러한 종목들 같이 받아가시면서 수익 실현하시고요.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두 종목입니다. 두 종목, 그럼 하나씩 또 발표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명부터 이야기해 주실까요? 종목명은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인데요. 이제 오피스 소프트웨어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를 하는 이 기업이 23년 매출액이 무려 346%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영업이익 또한 277%, 당기 순이익은 91.2% 증가를 한 이 기업을 안 볼 수가 있을까요? 이러한 역대급 실적에 실적 좋고 1분기 24년 1분기 실적 엄청나게 더 좋아질 것
이라고 전망하는 이 기업, 지난해 9월에 폴라리스 오피스 AI 출범을 하면서 훨씬 좋은 시세 분출에 대한 주가 흐름이 보여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최근 주가 흐름은 좋았다 좀 빠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괜찮은 매력적인 가격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 이 폴라리스 오피스에서 온디바이스 AI를 또 출시할 것이라고 예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자리가요, 여러분. 저는 뭔 자리를 보냐면 이 초록색 선에 동그라미를 하나를 그려드렸는데 저기가 손절 라인이 될 수도 있고 지지 라인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오늘 종목을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다음 주에 또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이 상승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좀 드리자면, 최근 몇 거래일 동안 윗꼬리를 달고 음봉 마감한 부분은 굉장히 아쉬워요. 아쉬운데 지금 저 21일선이라는 7,200원 자리가 굉장히 눈에서 아른아른 거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전략 부분 제시는 옆에 선만 보셔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의 21일선 지지 자리가 오히려 우리한테는 진입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7,200원 정도로 잡아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내일 아침 시초가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내일 아침 시초가. 네, 그래서 내일 아침 시초가로 들어가되 7,200원 자리가 아마 시초가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요. 그래서 이 자리가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8,300원을 지금 잡고 있거든요. 손절 라인을 저 초록색 선 동그라미를 제가 딱 그려드렸잖아요. 그래서 6,300원 부근이 손절 라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좀 보시고요. 최근에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왔어요.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왔고, 그리고 지금 이러한 실적, 최근에 재무제표를 보시더라도 254%, 220% 순이익이 무려 116%. 제가 23년도에 대한 전반적인 실적 부분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보여드렸고요. 이 종목들이 앞으로 얼마만큼 상승할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저는 지금의 조정이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첫 번째 편입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일단 조정 구간 거치는 지금이 진입 자리를 살펴볼 구간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일장 시초가로 매수가 잡아 주셨습니다. 목표가 8,300원, 손절가 6,300원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ISC입니다. 이 ISC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GPU 관련해서 또 들어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유리기판에도 들어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반도체와 전자부품 검사 장비의 테스트 소켓을 제품하는 기업이고, 1분기에 이 AI 모멘텀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다시 들어왔어요. 왜? 작년에 들어왔을 때 워낙에 기대감으로 주가가 가다가 작년부터 실적이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주가 흐름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게 다시 한번 이제 1분기에 들어온다고 하고, 북미 고객 대표 3사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올해도 공급량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23년도에 못한 실적이 다 돌아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저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차트를 보시면 좀 아쉽죠? 이렇게 잘 가던 종목이 오늘 이렇게 장대 음봉을 맞았습니다. 맞았는데 저희한테는 뭐다? 들어갈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이 종목 내일 시초가 공략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손절 라인을 짧게 83,000원으로 좀 잡아드릴게요. 시초가 공략을 하고 83,000원에 손절 라인을 잡아드리면서 목표가를 98,000원으로 한번 잡아보면서 오늘 시가보다 조금 아래로 내려왔을 때, 그리고 그 전거래일 종가 부근에 딱 수익 실현하고 나오자 이 생각으로 드렸고요. 만약 내일도 이 친구가 또 음봉을 맞는다면 그 손절 라인을 정말 잘 지켜가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외인기관의 매수가 굉장히 수급이 좋아요.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그리고 금융투자까지 전반적으로 수급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ISC 같은 경우는 일단 외인기관 수급 보고 들어간 거고, 그리고 오늘의 장대 음봉이 우리에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인가 싶어서 한번 들어가 본 거니까 손절 라인 잘 지키시면서 편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이렇게 메이저 수급 매우 좋다. 이 부분 좀 포인트로 두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테스트 소켓 관련주로도 빠질 수 없는 종목이죠. 손절 라인 꼭 기억해 보셔야 합니다. 83,000원 잡아주셨고요. 매수가는 내일장 시초가, 또 목표 라인 98,000원입니다.
이렇게 잡아주신 가격 밴드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편입해 주신 종목들 폴라리스 오피스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ISC인데요. 다 AI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멘토님. 네네네. 이제 또 편입 종목 안에 AI가 또 핵심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섹터들을 못 갖고 오는 게 지금 너무 아쉬워요. 이게 그냥 일반 수익률 대결이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종목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자 하고 싶은데 그 종목군들이 안 가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네. 그렇지만 또 이렇게 트렌디한 종목들 안에서 또 수익 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내용은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